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5일 월요일이 지난 이후 시황 분석과 종목 선정에 관한 오늘의 뉴스를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가가 청약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038대 2를 예상하고 있고요. 1억 원을 납입하게 되면 총 한 주를 받게 되는데요. 공모가 13만 5천 원이라서 비싸서 그런지 한 주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13만 5천 원으로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2만 4천 원, SK 바이오팜이 4만 9천 원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1억 원을 제출했다고 해도 결국 한 주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네요. 아무래도 IPO 이 공모가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저희의 관심을 받으면서 약간은 좀 공모가 시장이 좀 사그라든 맛도 없지 않나 싶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형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워낙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관련하여 투자한 기업도 많고 관련 업종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종목의 흐름을 한번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기대감으로만 관심을 이끌었던 DPC와 넷마블이 오늘은 좀 관망세를 보였고 향후 다시 상장하게 될 때쯤에는 분명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일단은 좀 시장의 관심을 좀 사그라들게 하면서 약간 개인 투자자들을 좀 떨어내려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2세 할머니까지 여기가 바로 BTS로 잘 알려진 곳이 아니냐 하면서 빅히트 청약 첫날에 대거 몰렸다. 경쟁률이 무려 89.6대 1이었고요. 2시간 만에 뭐 4조 원을 예상이 됐고 또 빅히트 결국 결과적으로는 오늘 총 8.6조 원이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빅히트에 대한 관심, 이런 상장에 대한 관심은 바로 공모가가 비싸다는 인식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BTS를 세계 1등, 글로벌 1등으로 만들어낸 바로 팬클럽 아미의 힘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봤을 때 저희 3대 그 연예 기업이죠. JYP와 YG, SM타운의 모든 시가총액을 합쳐도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하나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이 지금 되고 있고요. 여기서 뭐 상한가를 두 번 쳐서 뭐 따상이 간다, 따따상이 간다 할 경우에는 더 큰 시가총액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청약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옴팜 때처럼 이제 많은 그 주식 투자들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온라인 청약을 택해서 실질적으로 뭐 증권사가 붐비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안에 있는 뭐 임직원 분들은 정말 많은 주식수를 받게 돼서 뭐 400억 이상 그 수익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히트에 대한 인기는 뭐 세계 가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향후 앞으로도 BTS의 더 발전과 우리 엔터 업계에 대한 발전을 더 기대하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써 앞으로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한 이후에 그 결과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관심이 다 빅히트에 쏠리다 보니까 오늘 YG 플러스와 JYP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하는 모습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요. 향후 이게 어떤 투자의 흐름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추석 이후에는 대체 어떤 섹터가 메인으로 올라왔을까? 저희가 이 부분을 관심 가져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대부분 전체적으로 장세가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특히 뭐 괜찮았던 섹터를 뽑아 본다면 이 전체적으로 낙폭을 만회하는 느낌, 그 유니슨과 뭐 CS 윈드, CS 베어링을 중심으로 한 그린 뉴딜, 특히 하나 솔루션이 강했죠. 이 풍력화 태양광 쪽에서 많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동차의 몇몇 대표주들은 여전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또 수소차 관련된 부분이 아직 확실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최근에는 또 화학과 철강 이 관련주들이 실적 개선, 뭐 이익이 많이 개선된다는 그런 레포트가 많이 나오면서 이쪽에서 전체적인 키 맞추기를 위한 상승이 또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S 윈드와 뭐 CS 베어링 제가 소개해드렸던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풍력 쪽에서 많이 더 상승폭을 하여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미국 최근에 대선 토론이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토론을 한다 만다 경우 이야기가 많은데
아직도 이 바이든 후보가 51%의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10%포인트 따돌리는 이런 판세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 지도 보이시죠? 아무래도 저는 투머치 팍은 반도체는 4분기 시장이 분명히 좋아질 것이고 이 자동차 화학 관련주는 서서히 움직이고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바이든 후보에 대한 그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주식을 꼭 하나는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상대적으로 풍력에 관련된 그린 뉴딜주가 너무 떨어졌다. 이 측면에서 좋을 것 같고 계속 친환경에 대한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휴캠스라든지요. 친환경에 대한 주식도 역시 하나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뭐 개발하는 이슈에 따라서 급등 일어나고 있는 판세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건 전문가가 안전하다고 보장을 하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토론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반면에 이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금방 호전이 돼서 5일 퇴원할 예정이고 이제 뭐 다시 또 내가 공식 석상에서 돌아와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양쪽 당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 시작했던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주식 장세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나스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효성그룹이 확실히 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뉴효성의 밑그림을 그리는 조현준 대표가 6천억을 확보해서 수소사업을 키운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효성이 미국 판매법인 계열사인 효성중공업에 매각을 하였고요. 또 안양 공장 부지 일부도 효성중공업 자회사인 에브리슈에 매각을 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매각한 자금으로 수소랑 데이터 산업에 투자를 하여서 수소 사업을 그룹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겠다. 그러니까 효성그룹의 전체적인 그런 핵심 사업을 바로 탄소섬유와 액화수소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효성중공업과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는 수소 생산 관련해서 수소 충전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식이 더 밸류를 인정받고 가치 투자를 할 경우에 꾸준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이 효성 캐피탈을 또 연말까지 매각해서 자금을 또 원활하게 하고 있고 알짜 효성 TNS가 또 상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 기업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은 효성그룹 계열사를 꼭 하나 가져가셔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성화학이라든지 효성첨단 소재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가져가서 수소와 데이터 산업에 적극 투자하시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유화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주일 전에 시설 증설한다는 1600억 투자 결정이 나왔는데 바로 오늘 주가 흐름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오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고점을 찍고 굉장히 많이 하락폭이 있었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바이든 후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에 대한 이런 그린 뉴딜 관련주가 역시 아직 관심을 잃지 않았구나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뭐 증권사에서 66,000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화학, 철강, 제강 쪽에 있는 회사 중에서는 동국제강이 단연 또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지난 뉴스에서 나왔듯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얘기 역시 이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 이 중에서도 효성중공업과 S에너지 저는 S에너지와 CS 베어링이 꼭 그린 뉴딜 얘기만 나오면 연관되는 종목으로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동국제강의 당진 공장은 2021년 1월에 착공해서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완공됐을 때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캐파 능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랜드시비르 관련 주식이 좀 주가에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 맥스로텍이 눈에 띄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 중에서도 맥스로텍은 최근에 뭐 무보증 3호 전환 사채까지 발행하면서 취득 자금을 위해 조달했었는데 전환 사채를 발행해도 뭐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상한가를 갈 것은 간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랜드시비를 투약했기 때문에 이 맥스로텍이 바이오 산업 진출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기대감 하나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맥스로텍은 뭐 겐트리 로봇을 주력으로 한 제조용 산업용 로봇 관련 기업이고요. 공장 자동화 설비와 자동차 엔진의 핵심 부품인 엔진 실린더 블록 및 헤드 임가공 주요 산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그런 무선 겐트리 로봇 사업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주가 폭등의 원인은 바로 셀리드라는 기업인데요. LG화학과 코로나 백신을 협약하면서 주가의 상한가 폭을 이뤄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관련 기업은 지속적으로 이슈가 받을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핵심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걱정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 자동차 대표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큰 폭이라면 큰 폭이고 아니면 아닐 수 있지만 그 현대차와 기아차를 중심으로 현대차 관련된 부품 회사들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9월에 26만 23대를 판매했다. 코로나를 뚫고 10.3%의 매출 향상을 보여줬는데요. 내수 해외 판매 동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에서는 바로 국내는 21.9%, 해외는 7.7% 늘어난 수치인데 이 카니발을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이 커넥팅 라이프의 시작, 새로운 뉴 카니발이 가족들 패밀리카로 많이 인기를 끌면서 굉장히 큰 판매 기술을 기록하고 있네요. 2020년 9월 자동차 판매량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현대차는 33.8%, 기아차는 21.9%, 한국 GM도 17.9%. 삼성을 제외하고 내수 시장에서 굉장히 다 좋은 호황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 해외에서는 기아차와 GM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아직 좀 물음표가 있지만 전체적인 내수 시장에서는 굉장히 공장 생산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 조금 풀린다면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는 상승이 기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그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역시 현대차와 기아차가 향후 전망이 좋아 보이고요. 내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로서 이마트와 생활 가전이 좋아지고 있는 LG 가전, LG 전자 쪽에서 좋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인지 컨트롤스라는 기업이 SK 이노베이션과 3,937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 바로 인지 컨트롤스의 기업은요, 내연 기관차 냉각 조절 장치 제조사인데요. 오늘 SK 이노베이션과 배터리 모듈 위탁 생산 계약을 기록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식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이 완성차 업체 관련 부품 제조 기업은 아직도 시가총액이 저렴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고 같이 투자해볼 필요가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투머치팍이 바라본 4분기의 전망 좋은 섹터였는데요. 오늘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였고 자율주행 역시 핵심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AI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은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필수 소비재 역시 서서히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가치 투자로 바이오 말씀드렸던 신테카 바이오가 마이너스 7%를 무려 플러스 10 몇 프로까지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마지막은 8.6%로 끝났는데요. 그리고 또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식은 상승하진 못했지만 외인과 기관 투자자가 동시에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 의류산업의 대표주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바이오 쪽에서 좋게 보는 기업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척추 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 LNK 바이오 오늘 만회하는 폭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알테오젠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으로 주주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기업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비율로 꾸준히 가고 있는 모습,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하여 휴캠스, KC코트렐, 세종공업, 여러가지 에코프로 등 친환경 관련 주식 꼭 관심 가져봐 주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소차 관련해서도 S에너지와 그 CS 베어링이 항상 같이 올라가는 동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해서 S에너지와 JN케이터 요거는 대표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이슈는 바로 빙그레가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하였습니다. 1325억 원의 총 인수를 시작했고요. 이 빙그레가 혜태 아이스크림을 품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롯데의 야성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시장에 대한 지분 인수 변동을 보실 수 있고 빙그레의 최근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저가에서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빙그레의 주가 흐름이 좀 침체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 인수를 통해서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에 도전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속적으로 또 국민청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한 종목당 가족이 주식수를 다 합해서 총 금액이 3억 원 정도 될 때 그 세금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계속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 아마 이 가족이 다 합해서 3억 한 종목이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여 수정해 줄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융투자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 3억 원 하향이 유예되거나 좀 변동돼서 그 완화되는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 연말까지 최소 10조 원이 이상의 개인들이 순매도가 쏟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건 마치 코로나19 사태에 버금가는 증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꼭 잘 마무리가 돼서 이 동학개미 운동으로 올려놓은 이 주식 시장을 다시 양도소득세로 인해서 다시 가치를 낮추는, 그 한국 코스피의 전체적인 시가총액을 낮추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 하반기 신규 상장 관련 주식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오 플로우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솔트룩스, 셀레믹스, M2i, 수소 관련된 신도기현이라든지 반도체 또 E&D 있죠. 여러 가지 모습을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가져와 봤고요. 아무래도 상장주는 좀 다시 회복하면서 공모가로 돌파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바라보시고, 수소차에 대한 미래 산업을 정말 좋게 보고 있다, 그러면 아예 지금부터 신도기형 같은 걸 사두고 묻어주시는 그런 측면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DDR5또 관련해서 3D 낸드 관련 주식 관심 가져봐야 되고요. 테크윙, 심텍 좋게 보고 있고, 안솔케미칼, KC텍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레포트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캠트로닉스인데요. 폴더블 및 자율주행의 성장성을 제시한다. 약간의 등락폭은 있었지만 지금 다시 주가가 다시 원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이 캠트로닉스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요, 전자 및 화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전자부품, 무선 충전, 디스플레이, 케미칼, 자율주행 좋은 걸 다 하고 있죠. 특히 하반기에 실적의 턴어라운드하는 환경하에서 폴더블 관련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선 충전기 세트업체로 삼성전자에 선정이 된 만큼 하반기부터 양산이 본격화될 것이다. 또한 전지부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좀 더 다양화해지면서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인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아이폰 출시도 있고 여러 가지 핸드폰들이 출시되고 있잖아요. 이쪽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아직은 1%밖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성장성이 캠트로닉스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동사의 자율주행의 핵심인 전자 제어 장치 기술, 이 부분이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모빌리티 전문 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영업이익이 좋았었는데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다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전자부품 사업과 이 무선 충전 사업 쪽에서 세계적인 소대부품 전문 기업으로 캠트로닉스가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되고 있다, 이 부분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망, 내년 상반기 전망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꾸준히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을 사용해 준다면 계속 공급이 늘어날 것이고, 향후 이 부분은 총이익을 더 개선시키는 그런 성장세 모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및 자율주행 두 가지 섹터에 걸치고 있는 이런 캠트로닉스 한번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차트상 느낌이 온다 같은 경우는 제가 GNC 에너지라는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하나솔루션, 또 신재생 에너지, S에너지 계속 관심 받는 그 측면에서 지금 충분히 눌려있는 GNC 에너지 부분이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오늘 많이 상승을 보였지만 추가적으로 7천 이상 가야 되는 기업으로 시가총액이 매우 저렴합니다. 시가총액이 아직 1,000억대인데요. 이 인터넷 데이터 센터 등 전방 산업이 고성장하면서 GNC 에너지 실적이 가시성이 상향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인터넷 데이터 센터 말고 비상 발전기가 중심 핵심 역할이거든요. 이 비상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네이버, 카카오 여러 가지 그 주요 고객사들이 대규모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있을 때 이 발전기, 비상 발전기 분야를 GNC 에너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켓 쉐어를 70%를 점하고 있다. 시장 우위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고, 이 경우는 2021년은 16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새벽 2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나스닥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파기였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관심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또 다른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